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설을 하루 앞둔 오늘 시민들은 이른 성묘길에 나섰고 민속놀이도 즐겼습니다. 또 설날인 내일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을 하루 앞둔 공원묘원에 이른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놓고 술을 따르며 조상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큰 집에 또 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일 또 복잡하고 하니까 미리. 꼬맹이 손자는 아껴뒀던 초코 과자를 꺼내놓습니다. 할아버지 과자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공원묘원 측은 내일 아침 10시부터 낮 3시까지 물수체육공원 주차장부터 공원묘원까지 왕복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근데 널뛰기잖아요. 해보니까 어때? 재밌네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엇박자를 내던 아이들의 널뛰기는 이내 시소로 바뀝니다. 울산대공원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이런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귀성객들이 빠져나가면서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와 국도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2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 성묘객들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6개 지역구별로 출마 예상자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당마다 후보군이 난립해 있는 중구와 울주군 편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역대 총선과 구청장 선거에서 야당이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던 중구는 한나라당 공천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친박계로 사선에 도전하는 정가변 의원의 압승에 맞서 김석진 전 연합뉴스 TV 상무와 박재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이동우 전 김태호 의원 보좌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김추록 전 시의회의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통합진보당이 야권 단일화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에선 임동호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송철호 변호사와 변형태 울산경제발전연구소장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친박연합을 탈당한 유태일 전 중구의 의장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구청장 재선거에서 야권 단일화의 파괴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무혈입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군은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의 재선인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이 비교적 고령이지만 3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선 강정호 변호사와 이강우 한나라비전 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울산대의대 김문창 교수는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된다면 출마를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에선 민주통합당 송규봉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과 한나라당에서 당적을 바꾼 김춘생 전 시의원의 당내 경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에선 이순호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이 출마해 민주통합당 경선 승자와 야권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4.11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 지역에서는 모두 2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중구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각각 3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남구갑은 6명, 울주구는 5명, 동구는 4명, 남구, 을과 북구는 2명씩입니다. 또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울산 지역 6개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5.3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울산의 산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위상을 가지게 됐는지 되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5개년 계획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1962년 울산은 주변의 인력이 풍부하고 입지가 좋다는 이유에서 공업센터로 지정됩니다. 공업센터 건설에 대한 브리핑을 이병철 회장이 직접 하시는데 여러 가지 환경상 울산이 최적지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당초에는 정유와 비료 공장은 물론 제철소까지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제철소는 빠졌지만 곧바로 대한석유공사 울산공장, 즉 지금의 SK에너지를 비롯해 삼성정밀화학의 전신인 한국비료,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일론 등이 잇따라 설립됩니다. 67년에 연포만의 현대자동차가, 72년에 미포만의 현대조선소가 위용을 드러내면서 울산은 또 한 번의 기적과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는 근면과 노력으로 더욱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얻어 본 사업을 성취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74년 본산의 비철금속 공단까지 들어서면서 울산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3대 주력 산업은 반세기 만에 국내 산업 비중이 모두 3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60년대 초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시가지 발전하는 울산 공업도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차가 없어.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는 차가 많으니까 사진을 못 찍어. 이런 시대가 온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이거야. 인구 8만의 소도시가 공업센터 지정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교육국인 우리나라 광공업 생산의 13%, 수출의 17%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산업 수도로 거듭났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모두 1,600억 원의 신용보증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1,300억 원으로 80%를 차지하며 소기업이 150억 원, 중기업이 150억 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특히 경영 환경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보증료율을 1%로 낮출 계획입니다. 네, 지금도 텔레비전 시청하시면서 손에 음식 들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명절에 과식하면 약도 없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명절 보내는 방법, 건강백세에서 성경희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하지만 명절마다 복통,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 이른바 쓰리고 환자에게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식은 우리 몸의 혈당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중 증가를 일으켜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식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맛이 강한 햇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크기에 비해 당도가 낮은 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에는 관절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음식을 장만하는 주부들은 척추나 손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 쉬운데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걱정이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자에게는 관절뿐 아니라 근육에도 통증이 오기 쉽습니다. 운전 중에는 엉덩이 바로 윗부분을 시트 뒤에 바짝 붙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시면 목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온찜질을, 통증 부위에 열이 난다면 냉찜질이 좋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생체 리듬을 지키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낮잠은 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올해부터 울산시와 5개 구군 모두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하면서 구군에서 발급되는 여권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3,200여 건의 여권 발급 가운데 구군에서 발급된 것은 56%인 1,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9%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울산시와 동북구에서만 가능하던 여권 발급이 올 들어 전체 시 구군으로 확대됐고 발급 업무도 밤 9시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복지 패러다임 확립과 맞춤형 장애인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두 143개 사업을 확정하고 5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가 늘어난 것으로 울산시는 중증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연금 및 수당에 97억 원을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12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경찰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포도리 양심방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포도리 양심방 신고 건수는 194건으로 1년 전보다 10%가량이 줄었고 금액은 888만여 원으로 44%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것은 음식류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44건, 상품권과 담배가 10건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졸업 시즌에 각 학교별로 만연해 있는 이른바 졸업방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명목으로 돈을 뺏는 행위는 공갈로,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옷을 벗기고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 추행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국비와 시비 등 4억여 원을 들여 지역 초등학교 7곳에 학교 숲을 조성합니다. 중구는 내환과 다운초등학교, 남구는 월평, 동구는 상진, 북구는 매곡, 울주구는 삼평과 방기초등학교입니다. 울산시는 향토 수종과 교목, 교육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서 나무 종류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 한 주 동안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수도관 등 동파 방지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